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네이버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죠. 오늘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한 200개가 넘는데 저도 아직 카페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크게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거의 10년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 네이버 카페를.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과 댓글로 공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저처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시는 매니저님들의 모임인 나는 카페 매니저다 라고 하는 카페도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창에 나는 카페 매니저다를 검색하셔서 카페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죠. 한 분야에서 15년인가 있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하루하루 저는 이제 열심히 했어요. 항상 카페를 생각하고 이 카페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않았고 글쎄요. 제가 그나마 좀 성공했던 케이스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먼저 제가 나라 패티시가 있는데 중고나라 패티시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중고나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중고나라가 약간 조금 뭐랄까 이름이 촌스러우면서도 그 뭐라고 하죠? 그 병맛이 있어요. 병맛. 중고나라가 뭐예요?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기억은 우리가 또 다 해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중고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중고나라의 아류작들을 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번 영상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 케이스로 한 개만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카페 쪽에 내가 올인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카페를 계속 연구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왠지 싸한 거예요. 이게 한두 달 안에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기회다 싶어서 코로나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내가 제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이 필리핀에서 했어요. 그때가 2020년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라 패티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코로나 이거를 카페명을 정말 색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코로나라는 그 단어는 카페명에 들어가야만 노출이 잘 되니까 일단 코로나는 포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코로나로 검색을 해서 이 카페가 나와야 되니까 코로나 바로 알기 카페로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커뮤니티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코로나라로 바꿨어요. 코로나에 나라를 붙이고 싶은데 코로나 나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가 두 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로 카페명을 한 거예요. 네 글자예요. 코로나라, 중고나라 이런 식이죠. 기억하기 쉽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라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검색창에 코로나라를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노출이 됩니다.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코로나라. 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코로나라 보이시죠? 네.
요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 보유한 카페인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최단 기간 안에 씨앗에서부터 이 숲까지 올라간 카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카페 랭킹이 숲이었거든요. 이제 만들자마자 그냥 팍팍팍 치고 올라가서 뭐 숲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말 최단 기간에. 그러면 카페가 이렇게 숲까지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게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요. 물론 초반에는 카페에 저밖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제가 넣었죠. 검색이 되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어디에 누가 코로나가 발생했다더라. 어느 식당에 발생했다더라.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 근처도 안 가고 막 혐오를 일으키고 이게 몹쓸 전염병인 양 코로나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범죄인이 된 것 마냥 취급을 했죠. 몇 번째 확진자, 몇 번째 확진자 이런 꼬리표가 붙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정보들과 방역 지침들을 모아서 제가 여기에 좀 넣은 거예요. 코로나 카페에. 그리고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이 확진됐고 그리고 자가격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격리 지침이라든가 방역 지침이 일주일 단위 이렇게 막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서로가. 내가 걸렸는데 우리 집에 또 누가 걸렸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아이 유치원에 누가 걸렸는데 우리 아이 유치원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임산부가 코로나 걸렸는데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는 괜찮은 거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못 만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격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많은 이제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 정보가 생성이 되고 혼돈해 있던 상태에 이 코로나라 카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집단 지성의 힘이죠. 지금 생각해도 이 카페는 정말 잘 만들었던 카페 같아요. 공익적으로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저도 돈을 좀 벌었어요. 이 당시에 예를 들자면 무료 진료 앱이 있었어요. 진료 앱, 처방약을 배달해주고 처방해주고 이런 건데 그런 앱들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대형 앱 두 군데가 경쟁이 붙어서 서로 이 코로나에 광고를 하겠다고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저한테 협상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름 좀 광고 수익을 많이 얻었던 카페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자회사 앱을 광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카페가 현재로서는 저의 가장 대표적인 카페예요. 물론 지금은 회원수가 많이 줄었고, 근데 그렇죠. 회원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줄었다기보다는 안 내는 상태고, 안 늘면 이제 사람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끝나가니까, 쉽게 이제 좀 무뎌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격리 지침이라든가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지침이라는 게 없죠. 요즘에는 거의 없는 상태죠. 이게 이제 코로나 커뮤니티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지침이라는 게 거의 없고 방치 상태로 정부가 좀 운영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격리도 이제 안 하고 하지만 이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완치자, 그리고 방역 실무자들을 위한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로
어떻게 보면 새로 리뉴얼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가 확진되고 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격리하고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예전에 이 코로나 걸렸던 걸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장사꾼 입장으로 보자면 카페가 사람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좋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고 또 얼마나 또 저희가 이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카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용해진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또 추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출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페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성공했던 카페는 이제 코로나라라고 하는 카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라처럼 성공을 거둔 카페도 있지만 실패를 거둔 카페가 또 많거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